그뿐만이 아닙니다. 배임죄는 어떻습니까? 배임죄 부분 지금 없애겠다라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총 액수가 4,800억이 넘습니다. 아마 당군 이래 최고 금액일 겁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2심에 엉터리 무죄가 없었다면 이재명 정권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멈췄다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까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대법원을 흔들고 이제 급기야는 법을 바꿔서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빼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냐면요. 일반 국민은 지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호텔 노쇼 경제론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호텔 노쇼 경제론을 그냥 평범한 국민이 일반 카톡방에 공유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에서 마구 소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실제 대선에 출마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멀쩡하게 재판 안 받고 일반 국민은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판도 못합니까? 저는 이 모습이 독재국가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임죄는 어떻습니까? 배임죄 부분 지금 없애겠다라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된 총 액수가 4,800억이 넘습니다. 아마 당군 이래 최고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석 방통위원장 아무 잘못도 없는데 10년 전 법인카드 내역까지 뒤져서 억지로 뒤집어 씌워서 배임죄로 검찰에 송치한 후에 그걸 이유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업무상 배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 법과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가를 우리는 독재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맡은 분야인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가 왜 엉터리인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요인데요. PPT 있으면 좀 띄워주시죠. 아니면 제가 좀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은 세 가지 혐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는 국토부 고발 협박으로 인한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입니다.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가 알아서 한 것이고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백현동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니까 내가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대선에서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비리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것으로 당락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대선에 미친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단일 이슈로서 가장 컸던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1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난 사실관계를 보면 실제로 고 김문기 씨와 골프까지 치면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이 명확히 드러났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스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명확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안 했어 라고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댓글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아, 대선 후보쯤 되는 사람이 이걸 부인하니까 이거는 대선 후보 말이 맞겠지.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연관이 없나 보다 라고 해서 속은 국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했을 때 대부분 벌금 200만원, 300만원 나옵니다. 1심에서 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까? 대선 후보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가장 큰 팩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거짓말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보고 우리 선거제도를 망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것이죠. 아마 시간이 있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면 그 2심 판단도 거의 판단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급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강한 형이 선고됐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재판 경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634 원칙 다 아실 겁니다. 재판이 1년 만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시 피고인이 2년 2개월이나 끌었습니다. 정말 떳떳하고 법리적으로 명확하다면 왜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까? 바로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년 2개월이나 재판을 질질 끌고 2심에 와서야 겨우겨우 서두르기 시작해서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렸고요. 대법원에서 1개월 걸렸습니다. 합쳐서 2년 7개월이 걸린 거예요. 법률상 1년에 맞춰야 되는 사건을 2년 7개월이나 끌어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뭐라고요? 이걸 9일 만에 결론 냈다라고 하는데 1년 만에 해야 될 것을 2년 7개월 만에 늦춰서 한 것이고요. 대법원에 기록이 송부되고 나서 한 달이나 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1심 유죄, 대법원 유죄, 결론이 같았고요. 다 수십 년씩 판결하고 재판했던 분들입니다. 2심이 무죄가 났지만요. 놀랍게도 사실관계 인정은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사실을 달리 본 게 아니에요. 2심이 억지로 무죄 논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실이 팩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이유로 엉터리 무죄가 났던 겁니다. 다음입니다. 2심의 무죄 논리를 보면 황당합니다. 일단 이게 진실에 부합하고 법리에 맞다면 딱 들었을 때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엉터리 법리다 보니까 들었을 때 뭔가 내용이 복잡하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인식일 뿐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또 두 번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어서 같이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같은 말입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고 칩시다. 어떤 선거에서 선거 후보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몇 월 며칠에 어디선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뭔가 받았다는 것을 문제 제기가 됐을 때 그 사람은 모른다고 하거나 그 사람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당연히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는 대선에 나오든 총선에 나오든 지방선거에 나오든 어떤 후보든지 간에 자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모른다고 하면 그뿐입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인식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은 그 자체로 선거판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더 황당한데요.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가 협박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영도 변경했다라는 취지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이것을 단순히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국토부의 어떤 공무원이 나서서 성남시의 어떤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협박하고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이랬던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의견 표명에 불과합니까? 이건 역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순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선거판에 유리해지는 불합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은 1심과 다른 튀는 판결이고요. 사실 인정은 동일하게 하면서도 법리를 이상하게 깨맞춘 것입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의 의미를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재개되면 당연히 유죄 판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 후보자가 편하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국민이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느꼈을 때
고 김문기 씨와 뻔히 3박 4일 호주에 가서 골프 치고 친하게 지낸 사실이 다 인정됐으면 그 사실을 국민 앞에 제대로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명백히 얘기함으로써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일반 선거인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골프 친 사실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인정이 됐고 또 백현동 옹벽 아파트 문제도 사실상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면 재판 2년 7개월 동안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증인 불러볼 필요도 없었잖아요. 이게 법리적으로 명백히 무죄라면 왜 그 많은 바쁜 공무원들을 수십 명씩 불러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했습니까? 사실관계를 다퉈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것은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마찬가지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 지금 변호인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박균택 의원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도 변호사 시절에는 이 사실관계를 다툰 거예요. 왜?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인정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표명이라고 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피해간 거예요. 국민들이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엉터리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의 재개 가능성, 저희 존경하는 나경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 정치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할 일을 딱딱 했을 때 국민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직권 재개를 당연히 신청해야 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역시 스스로 용기를 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권으로 재개되지 않더라도 원래 재판부가 교체되면 정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바뀌면 원래 멈췄던 재판들을 일제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바뀐 재판부에 의해서라도 이 재판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법리나 상황에 맞지 않게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 사법부는 다 재판부별로 독립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법관의 양심에 따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재판부의 생각이라도 다르면 이게 5개의 재판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재판이 재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결국은 상급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정치 현안이자 사법부의 중요한 선례를 1심 재판부의 단독 결정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야 되고 그 점을 알기 때문에 미리 대법원에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고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